선생님, 알려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북 우리 아들 병원에서 진료를 맡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이진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저희 아이가 장염으로 입원하게 됐거든요. 장염으로 입원한 건 처음이어가지고 좀 걱정이 되는데 오늘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급성 장염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거 왜 걸렸을까요? 장염은 보통 이제 호흡기 감염이랑은 다르게 보통 손에서 입으로 올라오는 게 제일 큽니다. 자연적으로 생긴 거나 그러지 않고 대부분 이제 장염에 걸리면 보호자분들이 우리 아이가 뭐 상한 걸 잘못 먹었나? 내가 주는 음식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데 의외로 그런 경우보다는 장염에 걸린 환자한테서 그 분변 구강 경로라고도 하는데 그 분변에서 있는 바이러스 입자가 손을 통해서 전파가 돼서 다른 환자로 옮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장염은 엄청 잘 옮기고요. 보통 유행할 때는 물론 애들과 사람끼리 접촉 간에도 옮길 수 있지만 마트에 뭐 카트 손잡이, 뭐 엘리베이터, 뭐 버튼, 뭐 문 손잡이 이런 것 중에서 바이러스가 묻어 있으면 얼마든지 잘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아이는 아직 어린이집에 안 다니거든요. 그래서 네. 장염에 걸렸다고 그래서 놀랬는데 아이가 막 기어다니면서 아무래도 구강기니까 뭔가 이렇게 손으로 들어가는 게 빨면서 많죠. 들어갔을 네. 수도 있겠네요. 그것도 다행히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구강기 애들은 뭐라도 이렇게 관심 있는 게 보이면 입에 먼저 다가가기 때문에 물론 깨끗한 물칠 수도 있지만 어디선가 어떤 사물들은 이제 알게 모르게 이제 장염 바이러스나 균이 묻어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장염에 걸릴 확률이 크죠. 이거를 입원을 꼭 해야 됐을까요? 왜냐하면은 이제 약도 장염약도 있는데 그거 먹으면서 보면 안 될까요? 보통 근데 장염으로 입원한 경우가 장염 보통 증상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통 장염은 설사가 위주라고 생각하시는데 보통 설사가 위주인 장염도 있고 구토가 위주인 장염도 있고 둘 다 하는 경우도 있고 평균적으로 진료를 보다 보면은 설사가 위주인 장염보다는 구토가 위주인 장염이 있다가 더 애들이 빨리 탈수하고 더 힘들어합니다. 근데 보통 다 입원이 필요한 경우는 아니고요. 보통 우리가 입원이 필요한 경우는 애가 탈수 증상이 있을 때 정말 얘가 하루 이틀 이상 못 먹으면서 소변도 줄고 애가 운동도 잘 안 하려고 그러고 그냥 잠만 자려고 그러고 기운이 없어 보이고 못 먹고 그럼 보통 탈수가 더 진행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탈수를 해결하려고 보통 입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액을 맞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보통 이제 우리가 외래에서 볼 때는 물론 구토 억제제, 지사제 이런 것도 주지만 그건 증상 완화제고 탈수가 조금 있는 애들은 우리가 먹는 수액도 주기도 해요. 우리 약국에서도 쉽게 구입할 수 있는데 보통 먹는 수액으로도 해결이 안 될 경우에 보통 입원을 권유하게 됩니다. 혈액 검사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럼 혈액 검사는 왜 하는 걸까요? 그렇죠. 이제 혈액 검사는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게 탈수의 정도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탈수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게 물론 증상적으로 보지만 애가 뭐 운동 능력이나 처짐 정도 또 이제 뭐 소변이 마지막 본 타이밍이 언제인지 근데 혈액 검사를 알 수 있는 건 혈당이 떨어져 있지 않은지 몸의 산, 염기 균형은 어떤지 콩팥 수치는 어떤지 그걸 종합적으로 봐서 탈수의 정도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수액요법을 할 때 어느 정도 초반에 수액을 어떻게 줄 건지 어떤 수액을 줄 건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럼 결과는 오늘 나올까요? 그렇죠. 보통 장염은 탈수가 있으면 우리가 결과를 바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몸에 이런 탈수를 보는 수치들 같은 경우는 1시간 안쪽으로 나와요. 그럼 설사를 안 해도 네. 변 검사를 할 수도 있다고 하시던데.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입원하는 보면은 기저귀 차는 애들은 기저귀 이제 변을 잘 보니까 우리 변 검사를 내기가 쉬운데 이상하게 또 입원을 하면은 또 변을 안 보는 애들이 있어요. 물론 변을 보면은 우리가 그걸로 면봉으로 이렇게 채취해서 나가게 되지만 변을 만약에 그 제한된 시간까지 못 보게 되면은 항문에다가 우리가 이제 스틱을 갖다가 이렇게 묻혀가지고 조금만 소량 입자만 묻혀도 되거든요. 그걸로 검사가 내가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입원 기간은 보통 얼마 정도 잡으면 될까요? 장염은 그래도 그 폐렴이나 모세균 같은 호흡기 질환보다 조금 입원 기간이 짧은 편이에요. 보통 수액을 맞으면 애들이 바로 좋아지기 때문에 큰 애들 같은 경우는 뭐 짧게는 하루 만에 퇴원한 경우도 있고요. 보통 한 2박 3일 보게 되는데 분변 검사, 이제 바이러스 검사에 따라서 만약에 뭐 유행을 타는 노로바이러스나 뭐 로타바이러스 또 세균성 장염 증상이 심한 살모넬라균 뭐 이런 게 나오면 그거의 결과에 따라서 좀 입원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한 2박 3일 정도면은 애들이 좀 증상적으로 많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설사를 아직 하고 있어도 퇴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가 식이 섭취가 많이 이제 증가가 됐는지 먹는 게 그래도 집에서 잘 먹을 때랑 거의 엇비슷하게 먹는지 설사도 하루에 한 5회 이하 정도 되면은
탈수까지 안 오기 때문에 보통 구강 섭취하고 탈수 횟수하고 보통 같이 종합 판단을 해서 보게 됩니다. 설사를 해도 하루에 2-3번 정도고 병원에서 잘 먹는다, 그럼 퇴원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집에 가서도 탈수가 일어날 위험성이 없을 때 보통은 적죠. 그때 이제 네, 퇴원 그렇죠. 생각하면 되겠네요. 제가 병실에서 특히 주의 깊게 봐야 되거나 아니면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보통 이제 병실에서는 아무래도 아이가 이제 구강 섭취가 위주이기 때문에 이제 의사가 회진을 돌지만 또 아이가 어떻게 섭취를 하는지, 집에서 오늘 오전에 얼마나 먹었는지, 오후엔 또 얼마나 먹었는지 그 섭취량을 다 엄마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걸 우리 회진 때 말씀해 주시면 제일 좋고, 뭐 변을 보거나 구토를 해도 성상이 어떤지, 뭐 묽은 변인지 푸른 변인지, 구토를 해도 분수토인지 겨워내는 정도인지, 네, 양이라든지 그걸 좀 자세히 알려주시면 훨씬 치료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같이 장염으로 아이가 입원한 보호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부모님들이 느끼시기에 장염은 보통 애들이 증상이 오면은 금방 처지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아파 보입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제 장염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들이 꼭 보셔야 될 거는 탈수가 어느 정도인지 이제 미리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토를 하고 설사도 하지만 횟수가 많지 않더라도 아이가 좀 반나절 정도 처져 보인다거나 이제 소변을 잘 보는 횟수가 적어진다거나 그런 증상이 보이면 더 집에서 지체하지 마시고 병원을 빨리 방문하셔서 진료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